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48장입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Even the 개벽 of heaven and earth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spirits, for no undertaking can be realized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spirits.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Even the 개벽 of heaven and earth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spirits, for no undertaking can be realized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spirits.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Even the 개벽 of heaven and earth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spirits, for no undertaking can be realized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spirits.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이 인간사에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에 70개 이상의 미사일과 100개 이상의 공격용 드론이 동원되었으며 이 중 미사일 약 50발과 드론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고의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공격 시점으로 선택했다며 이보다 더 비인도적인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 헤르만 갈루센코는 러시아의 대규모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인해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공격이 13번째 대규모 에너지 시설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 하르키우의 올레으 시니 후보우 주지사에 따르면 약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기와 난방, 물 없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 이바노 프랑키우스크와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등에서도 난방 공급이 중단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행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겨울 동안 난방과 전기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안전을 위협하려는 시도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백 년간 러시아 지배를 받았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회가 사용하는 율리우스력에 따라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 정권을 지지하는 정교회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지난 7월 성탄절을 세계 표준인 그레고리력에 따른 12월 25일로 바꿨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답게 무역전쟁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1930년 대공황 당시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최대 60%까지 높이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전략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제품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상대국들이 맞대응하며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촉발되었고 대공황은 1930년대 후반까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대공황 이후에도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 기간 동안 패권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전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은 석유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련이 석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를 유지하자 미국은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을 유도하고 자국산 석유 공급을 늘리면서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했고 이는 소련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결국 1991년 해체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중국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빠르게 키우며 미국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10년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45.3%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나라는 무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세계는 무차별 고율 관세 부과를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무역 전쟁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캐나다는 원자재 수출세 부과를 검토하며 대응책을 모색 중이고 유럽연합은 새로운 교역 상대로 남미 등을 탐색하면서 보복 관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국 순위 8위로 트럼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주고받는 협상 전략을 통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국이나 유럽처럼 강력한 대응 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치밀한 대응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항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구 자기장 지도의 최신판이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영국 지질조사국은 12월 7일 새 세계 자기 모델을 발표하며 최근 5년간 자북극이 캐나다 북부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 외액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진 액체 철과 니켈이 회전하고 대류하며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지하에서 대류 현상이 활발해진 결과 자북극이 시베리아 쪽으로 연간 약 50km 이동하다 최근에는 35km로 이동 속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1500년대부터 캐나다 주변에 머물던 자북의 움직임과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 지도를 통해 블랙아웃 지역의 변화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블랙아웃 지역은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극지방과 가까운 고緯도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새 지도를 통해 블랙아웃 지역의 변화도 반영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지역은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극지방과 가까운 고緯도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변화는 항공 및 선박 항법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군용기, 민간 항공기, 선박, 위성 항법 시스템에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항공과 해상교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위도 공항의 활주로 이름도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라 공항 활주로는 나침반의 방위 활주로 번호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국제공항은 2009년에 활주로 번호를 변경했으며 2033년에는 또다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고해상도 세계 자기 모델은 기존의 표준 공간 해상도 3,300km보다 훨씬 세밀한 300km 해상도를 제공하여 10배 정밀한 지도로 항법 기술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지도와 데이터가 스마트폰이나 GPS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필요한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천천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뼈의 개괄에 이어서 우리 몸의 관절의 종류와 각 구조와 기능, 더 나아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의 종류를 보면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로 나눠집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섬유관절과 연골관절입니다. 머리뼈처럼 뼈와 뼈 사이 섬유질이 바느질 봉합한 모양으로 붙어있는 것도 섬유관절이며, 손목에서 두 팔뼈인 노뼈와 잡뼈가 만나는 부분과 발목에서 두 다리뼈인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만나는 부분은 섬유질로 된 인대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붙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섬유관절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끼어 있는 연골관절이 있습니다. 연골의 길이가 짧아 가동력이 전혀 없이 강하게 붙어 있는 치골관절도 있으며, 약간 확장하며 한숨을 크게 쉴 수 있는 흉늑관절도 연골관절에 해당됩니다. 실제 부동관절은 한번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단단하게 붙으면 가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짓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심한 교통사고나 강한 망치 같은 것에 손상받을 경우 관절면이 떨어져서 탈구가 되면 골절보다 더 심한 내부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절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는 외상을 입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요하면 꼭 써야 합니다. 특히 H자 모양의 이 관자놀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관자놀이의 관절면은 싸우다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통으로 맞으면 H자 관절면이 깨져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부동관절에 비해 가동관절은 실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트루 조인트, 참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동관절은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평면관절이 있는데요. 한 뼈가 다른 뼈 위로 움직이는 미끄럼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첩관절은 장롱문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첩과 비슷하다 하여 경첩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횡단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굽히고 펴는 동작을 하는 건데요. 팔꿈치 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쇄관절은 뼈 몸통을 길게 가로지르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돌림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할 때는 두개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번 목뼈와 2번 목뼈의 중쇄 모양의 결합으로 움직여지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진 신 아틀라스, 마찬가지로 하늘을 닮은 우리 머리를 바로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틀라스의 고리 인대가 치아돌기라고 불리우는 이 돌기를 감싸줘서 중쇄 모양을 이루어 돌림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기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손목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장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엄지손가락에 중수지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두 관절면이 안장과 닮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절구관절은 여러 축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골반의 바깥쪽에 붙어있는 절구 모양의 홈에 공 모양의 대퇴관절의 머리가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이 없다면 빡빡해져가지고 피스톤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항상 움직여야 하는 가동성 관절면은 섬유 피막으로 쌓여 있고, 이 내부의 막에서 미끌거리는 윤활액을 분비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모든 가동관절을 윤활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윤활관절의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양 뼈 끝단에 관절 연골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그 바깥쪽을 윤활막이 감싸주고 있어서 윤활액을 분비하면서도 윤활액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그 윤활막 바깥쪽을 바로 튼튼하게 섬유성 주머니가 싸고 있으며, 그 바깥쪽은 강력하게 관절 섬유인대가 두 뼈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척추관절이나 무릎관절에는 특수하게 척추 디스크나 반월판 연골이 따로 관절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허리와 무릎은 체중이 많이 실리므로 강력하게 관절면에 붙어 다른 관절에 비해 완충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깨와 고관절은 따로 탈구라는 병이 있습니다. 인대가 노화로 인해 느슨해지거나 외상으로 다치게 되면 팔뼈가 빠지거나 대퇴골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빠지지 말라고 절구 모양의 관절 오목을 더 보강해서 입술 모양의 강력한 인대가 있는데 이를 관절화에 있는 입술이라 하여 관절와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아직 단단해지기 전 어렸을 때 강한 힘으로 팔을 잡아 끌거나 장난을 과도하게 치면 관절와순이 약하고 느슨해져 습관성 어깨 탈구가 되기도 합니다. 관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외상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작은 외상이라도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버텼다가 오래된 염증이나 어혈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나이가 들면 관절액이 남들보다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증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고로 자동차 엔진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는 손상을 받으면 피스톤의 유격이 달라지게 되어 아무리 고쳐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버리게 됩니다. 인체로 말하면 관절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인공관절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외상 후 관절증은 그렇듯 무섭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의 경우에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쓰다가 2차적인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한 번 입은 외상의 후유증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외상 후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무릎이 크게 다치면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조물이 튼튼해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적절한 영양 섭취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관절 손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전문가의 치료와 처방을 받고 약이나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야 하지만 이미 망가진 관절은 치료나 회복이 아주 더디므로 건강한 사람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채식을 즐기고 마른 체형인데다가 노동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에게는 식물성 오일이나 식물성 단백질 섭취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젊어서부터 힘든 노동일을 하거나 체격이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육식을 끊고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는 관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출산 후 여성이나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기인 갱년기에 호르몬 생산을 위해 살을 어쩔 수 없이 찌우는데도 몸매 관리를 위해 너무 덜 먹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갑작스런 골관절 퇴행이 오기 쉬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분들에게도 골밀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는 습관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가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아동기부터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20대 때 병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골밀도와 생활 습관이 소아 청소년기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사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뒤에는 관절 건강을 위해 적절한 활동과 적절한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진액이 빠져나가서 관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절이 마찰될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50도 넘어가는 아스팔트의 지열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 꾸준히 운동한다고 한여름에 출퇴근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겨울에는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나빠지고 추운 날씨에 관절면이 좁아집니다. 이때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체중이 관절에 실리지 않는 수영 등이 좋겠죠. 추운 날씨에 나무들은 진액을 완전히 뿌리로 돌이켜 쉽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몸에 있는 진액인 관절액, 골수 등을 채우기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의 사기조신대론에서는 동삼월에는 조와 만기라고 하여
겨울 3개월 동안은 일찍 자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기다려 늦게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는 기도와 명상을 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듯이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수행과 명상을 많이 하고 단전호흡을 통해 수기를 저장하면 하단전에 정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골수가 충만해져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 장, 염, 장의 자연의 원리를 꼭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주제로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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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취하노래 훔니 앞니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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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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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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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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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도래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